네, 안녕하세요. 트러스톤입니다. 이 종목들이 워낙 많아서 지금 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몇 가지 종목만 한번 좀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자동으로 종목이 검색이 됐는데요. 지금 보면은 80개 종목 정도가 되고요. 뭐 우전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나왔습니다. 예전에 텍스트를 하다 보니까 모바일에서는 굉장히 깨져 보이더라고요. 그림으로 해도 모바일에서는 이렇게 글씨는 알아볼 수는 있겠는데 조금 예, 글씨가 조금 애매하게 보여서 이걸 이제 클릭을 하면 네, 그래서 원본을 보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원본 보기를 하면 이렇게 이제 위에서부터 좀 PC에서 좀 깔끔하게 나오는데요. 우전, STX 중공업이 있는데 우전은 일단 자본 잠식률이 50% 이상이라고 해요. 저런 종목은 단타로 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뭐 가능성은 있겠지만 이게 만약에 잘못해서 물렸을 때 그때 이제 문제가 굉장히 크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이제 저런 종목은 안 건드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단타로 하기에는 뭐 나쁘지 않겠죠. 오늘 8% 정도나 올랐으니까요. STX 중공업도 마찬가지로 지금 반기 검토 의견이 의견 거절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 거래 정지나 상장 폐지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저것도 가급적이면 안 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면 이제 그 다음에 보타바이오가 오늘 14% 정도 올랐고요. 아시아경제가 한 4% 정도, 4.8% 올랐습니다. 그럼 이제 보타바이오하고 아시아경제를 한번 볼게요. 잠깐 내려놓고요. 보타바이오를 잠시 보겠습니다. 네, 이제 보타바이오를 보면 지금 시총이 577억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뭐 거래량 보고 지금 보면 최대 주주 가지고 있는 지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다 합쳐봐야 한 5.57%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최대 주주라고 얘기하긴 뭐 많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보타바이오는 바이오제약, 또 산업안전솔루션, 뭐 인터넷 서비스 통신 사업 이렇게 합니다. 화장품 유통 사업을 위해서 드림스킨 코리아와 카바라인 지분을 취득했다고 하고요. 종속회사로 들어가 있죠. 바이오 사업이 이제 대부분이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영업이익 마이너스. 지금 보면 2013년도에도 영업이익 마이너스, 14년도 마이너스, 15년도에도 굉장히 큰 손실을 났어요. 16년에도 뭐 반기로 봤을 때도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자산은 지금 420억인데 부채가 280억에 자본이 133억입니다. 이 회사도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물론 바이오이기 때문에 바이오제약 쪽은 아무래도 이제 이 들어가는 돈 대비 실제 매출이 빨리빨리 일어나진 않죠. 그래서 미래를 위해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선제적으로 해볼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그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좀 더 파봐야 되죠. 이것만 봐서는 이 회사가 바이오라는 거를 제외한다면 좋다 나쁘다라고 봤을 때 그냥 별로 좋진 않네? 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세부적으로 파보기 전에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연결 재무제표를 이제 별도로 한번 볼게요. 이제 별도로 보면 이제 영업이익이 이제 2015년에 한번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당기순이익 129억이 적자였고요. 올해도 지금 보면 적자입니다. 현재 적자인 수준이고요. ROE도 지금 굉장히 좋지는 않습니다. 물론 바이오라는 전제를 깔아야 되긴 하지만 글쎄요. 재무제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타바이오의 재무제표를 보겠습니다. 자, 보타바이오의 재무제표 좀 내려보고요.
지금 연결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영업활동 캐시플로우를 보면요. 영업활동도 굉장히 안 좋고 투자활동 하고 있다. 재무활동 돈을 많이 빌려가지고 일을 진행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별도로 다시 한번 돌려서 보면요. 음, 영업도 적자, 투자는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돈도 굉장히 많이 빌리고 있죠. 마이너스 160, 재무활동으로 190억 정도가 들어오고요. 투자는 160억, 그다음에 영업활동도 마이너스 46억. 캐시플로우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위에 보면 2015년까지 매출액이 이제 급격하게 또 올라갔었네요. 근데 2016년에 보면 28억, 전년 동기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 64% 정도. 회사가 한번 반짝 벌고 그 다음에는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면요. 자, 차트를 한번 보면 음, 2016년 정도에 2016년 5월 달에 2016년 5월 달에 한번 이제 과매도를 탈출하면서 이평선 퍼센트가 기울기가 이제 완화되고 0을 거쳐 다시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요때였죠. 이제 그러면서 그물망 하단을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다가 22평 저항선을 받고 다시 밀려 내려왔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자, 과매도권에서 탈출하려는 모습 보이고 있고 지금 그물망 안으로 들어가려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일봉을 보면 2016년 8월 달에 여기서는 5월 달에 있었을 때 5월 달을 한번 볼까요? 7월, 6월 좀 더 줄여서 5월, 4월. 자, 5월 달 이때였죠. 똑같은 패턴 보이고 있습니다. 이평선 퍼센트가 마이너스에서 제로 거쳐서 플러스로 넘어오고 포커스토 과매도권에서 탈출하는 모습 보이고 그다음에 그 녹색 선이 아래로 깔려 있고 하락 추세에서 반등하려는 모습 그물망 안으로 들어오고 밀려 올라오다 그물망 상단에서 저항받고 밀리고 다시 그물망 하단에서 지지받고 고물주물하다가 60평 우치고 올라갔다가 전고점 전저점, 그다음에 전고점 저항받고 다시 밀려 내려오는 그런 전형적인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타바이오를 지금 생각을 한다면 재무제표나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이런 종목은 안 들어가는 게 예,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로 정리했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 경제를 볼게요. 아시아 경제를 보면 10월 4일 날 처음 이제 나왔습니다. 자, 아시아 경제를 이제 종목을 분석을 해보면 시가총액이 1190억이고요. 그 다음에 주요 주주가 55.93%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대부분을 KMH가 가지고 있습니다. KMH가 뭔지는 좀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아시아 경제는 뉴스, KMH가 모회사로 있고요. 모회사가 그다음에 증권 팍스넷 인수해서 아시아경제 TV를 좌회사로 편입하면서 경제종합 미디어를 구축하고 있다고 합니다. 배당은 진행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IFRS를 별도로 봤을 때는 지금 그래도 수익은 계속 내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산이 최근 이제 6월 달 걸 보면은 577억
부채는 55억, 자본은 520억. 망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영업도 지금 플러스 2억이 되겠네요. 뭐 3월 달에 마이너스 12억, 6월 달에 14억. 투자도 3월 달에는 49억 플러스, 그다음에 6월 달에는 마이너스 78억. 재무 활동도 지금 뭐 빵빵인 것 같습니다. 현금 흐름을 봤을 때는 영업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하고 있고 또 어디다 계속 이제 투자가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어딘지는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돈도 그래서 이제 필요하니까 어디서 많이 빌려오는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주목할 거는 이자 발생 부채는 없는 거죠, 지금. 어디서 이제 급전 가져와가지고 대출이자 내가면서 진행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뭐 건전하게 볼 수 있겠네요. 나름. 자, 아시아 경제는 지금 보면 관계사가 이렇게 네 가지 회사가 있습니다. 이 A 와이너리, KMH 인스코, 아시아 경제 TV, 팍스넷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그 회사들이 어떤 회사들인지 간단하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관계사를 봤을 때는 광고 사업으로 이제 90%, 광고 사업 외로 9.9% 정도. 아시아 경제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망하지는 않을 회사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아시아 경제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아시아 경제 차트를 한번 볼게요. 지금 보면 상승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락을 하고 있다가 추세가 이제 급격하게 올라갔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추세가 불일치를 했죠. 아니면 여기서 고점 치고 밀려 내려오는데 계속 이제 상승 추세라고 우기는 그런 모습이 보이기도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과정 중에서 포커스톤은 이제 과매도권을 탈출하는 모습 보이고 다시 한번 또 과매도권을 탈출하는 모습 보입니다. 2015년 뭐 10월 말 11월 요때쯤 그래서 잠깐 올라갔다가 그물망 상단 닫고 다시 밀려 내려왔고요. 2016년에 다시 한번 과매도권 탈출을 하면서 그물망 하단 치고 올라가면서 쭉쭉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여기서 한번 매수를 들어갔다가 매도 타임 놓치고 밀려 내려왔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기회가 있었다라는 게 보여지고요. 지금 보면 이제 하락 추세로 돌아왔고 과매도권에 존재하고 있고 아직 추세가 전환되려고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일봉을 보면 8월 달에 패턴을 보이고 그 과정 중에서 그물망 하단에서 치고 올라가려 했다가 조금 확대해서 볼까요? 22평선 저항선 받고 밀렸다가 다시 치고 올라갔다가 62평선 저항선 받고 밀려 내려오고 다시 22평 지지 받고서 여기서 지금 올라갈랑 말랑 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저항선은 62평인 5,200원 좀 더 밀려 내려오겠죠? 5,150원에서 뭐 5,200원 사이가 이제 저항선이 될 것 같고요. 지지선을 보면은 지금 현재 4,600원 정도. 오늘 종가는 4,940원인데 4,600원 정도가 지지선으로 보입니다. 4,700원까지도 될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 들어가는 것보다는 4,700원 정도 선에서 매수를 잡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에 데코애니를 한번 볼게요. 코리드를 보려고 했더니 관리 종목으로 들어가겠네요. 4사업년도 연속 영업 손실이 발생을 했고요. 데코애니를 보면 9월 26일 날 한번 검색이 됐고 또 10월 4일 날 또 검색이 됐습니다. 오늘 2.9% 정도 상승을 했고요. 데코애니의
재무제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데코이니의 재무제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시가총액은 1080억이고요. 그 다음에 주요 주주가 JP 어드바이저 11%, 그 다음에 나머지 1.75, 1.52 뭐 이렇게 됩니다. 자, 지분이 뭐 50%가 넘어가지는 않고요. 여성 의류를 판매를 하고 있고 이랜드 그룹 패션 계열사입니다. 작년엔 배당 실시하지 않았고 연결 재무제표인 걸 봐서는 자회사들이 있어 보입니다. 별도로 봤을 때 작년에 조금 수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올해는 지금 손실을 내고 있습니다. 별도가 아니라 연결로 한번 보면 계속 손실이네요. 2014년, 15년, 그 다음에 16년에도 지금 손실입니다. 별도로 봐야지 이 회사의 제대로 된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별도로 한번 다시 보고요. 자산 총계도 보면 570억, 부채가 188억, 자본 총계가 382억. 자본이 그래도 조금 있는 회사입니다. 영업 활동도 보면 그래도 플러스 들어오고 있고 투자로 좀 더 들어가고 있고요. 재무 활동은 이제 2, 4분기에는 없었고 1, 4분기 때는 이제 60억 정도 어서 빌려왔네요. 이자 발생 부채가 이제 118억이 있습니다. 부채 총계가 188억인데요. 그 중에 이자 발생 부채가 118억입니다. 어디서 이제 이자를 굉장히 많이 내고 있겠죠. ROE도 마이너스로 돌아섰고요. 대충 이 정도면 데코에니가 어떤 회사인지, 회사가 망하진 않을 것 같지만 조금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회사입니다. 차트를 잠깐 볼게요. 데코에니의 차트를 보면 자, 데코에니의 차트를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를 봤을 때는 과매도권을 탈출하려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이평선 퍼센트가 마이너스가 조금 완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그물망 하단에서 이제 들어오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주봉으로 봤을 때는 매수 타이밍으로 보여요. 매수 타이밍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1970원, 현재 1600원, 1970원 정도까지 여기가 이제 저항선으로 보는 거죠, 일단은. 그리고 그거를 일봉으로 보면 뭐 흔히 얘기하는 뭐 쌍바닥이네요. 이제 과매도권에서 탈출하면서 그물망 안으로 들어오면서 22평 그물망 상단까지 치고 다시 내려왔고요. 오버슈팅을 하고 이제 22평선에서 저항으로 다시 밀려 내려왔고 다시 과매도권 들어왔다가 탈출하면서 그물망 안으로 들어와서 그물망 상단에서 지금 저항을 계속 받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매수를 들어간다면 당연히 그물망 하단 정도 가격을 봐야겠죠. 지금 1540원, 1550원 뭐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 정도 가격에서 분할매수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데코에니가 뭐 썩 좋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만약에 이 종목을 들어간다면 지지선을 좀 보고 들어가는 게, 그리고 분할해서 매수를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분할해서 매수 들어가는 가격대는 1540원에 1550원 사이 이 정도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하나 더 볼까요? SGA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2.5% 정도 상승을 했고 26, 27일, 10월 4일 날 체크가 됐죠. 네, SGA 재무제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가총액 999억이고요. 그 다음에 주요 주주가 17.74%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분이 은유진 씨고요. 바이러스 백신 PC 보안 뭐 이런 개념이네요. 다음에 작년에는 배당을 하지 않았고 별도 재무제표로 봤을 때
작년에는 손실, 올해도 일단 매출액 대비해서 영업이익은 마이너스입니다. 자산 총계를 보면 666억에 부채가 188억, 그다음 자본이 477억이고요. 영업도 지금 손실 나고 있고 투자는 다시 어디인가 다시 들어오고 있고요. 돈도 소액이지만 다시 빌렸네요. 이자 발생 부채가 109억입니다. 악성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관계사가 있나요? 네, 관계사가 있네요. 8개 회사가 있고요. 그다음 그중 연결 대상 회사가 요렇게 4군데가 있습니다. 자산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서비스 39%, OS가 34%, 보안 솔루션이 26% 정도의 매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회사를 전반적으로 그냥 재무제표만 슬쩍 보면 음, 딱히 막 썩 마음에 드는 그런 회사는 아니네요. 차트 보고 차트도 아니다 싶으면 그냥 제끼는 게 맞을 것 같고요. SG. 자, SG를 보면 지금 현재 과매도권이고 그다음에 이평선 퍼센트가 마이너스에서 치고 올라가는 그런 이제 초기로 보여요. 초기로 보이고 그다음에 일봉으로 봤을 때 예, 그러니까 패턴이 한번 보이면서 그 물망 안으로 한번 들어왔다가 22평선에서 저항받고 다시 밀려 내려왔다가 여기서 지금 움쩍움쩍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한번 패턴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올라가지 못하고 다시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죠. 좀 크게 한번 보면 요런 패턴 보이고 여기서 이제 올라가는 그런 모습. 이때가 대략 1230원, 고점이 1600원 뭐 이 정도 되는 그런 회사였네요. 이때가 대략 2016년 4월 달. 그때 주봉 2016년 4월 달 여기였네요. 62평 지지받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 그때 박스로 되어 있는 과매도권은 아니고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지선이 보이고 올라갈 때는 요런 타이밍일 때는 매수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 추세가 이제 올라간 상승 추세일 때는요. 특히 이제 이렇게 62평 닫고 다시 올라갈 때 굉장히 상승에 대한 추세가 클 때는 괜찮겠죠. 요런 타이밍 때 들어가면 여기서는 근데 이평선에 대한 기울기에 대한 정보는 없어요.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재무제표를 봤을 때도 그렇게 썩히 끌리는 그런 회사가 아닙니다. 만약에 들어갔다가 물렸을 때 그때 손절에 대한 고민을 할 수도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가격대도 1250원. 뭐 별로 그렇게 저는 그닥 들어가고 싶진 않네요. 넥솔로는 이제 자본 잠식이 됐으니까 이제 건너뛰고요. 제이준 9월 29일 또 10월 4일 날 발생을 했습니다. 제이준의 재무제표를 한번 살짝 볼까요? 자, 제이준의 재무제표를 잠깐 보겠습니다. 시가총액은 2,760억. 그다음에 제이준 코스메틱 외에 제이준 코스메틱이 이제 23% 제일 많이 가지고 있고 그 외에 쭉 보시는 바와 같고요. 재무제표는 연결 재무제표로 이제 관계사가 있다란 얘기이고요. 8월 29일 날 반기 보고서가 나왔고요. 손실이 아이고 별도는 그러네요. 연결로 볼까요? 아이고 바이오도 아닌데요. 이자 발생 부채도 아이고
이런 회사 잘못 들어갔다가 물리면 굉장히 고생됩니다. 차트 아무리 좋아도 단타는 모르겠지만 볼까요, 제이준? 제이준 차트를 한번 보면요. 갑자기 요때 급작스럽게 떴습니다. 2016 5월 달에 보시면 한 번 괌에도 탈출하면서 여기 한 번, 그다음 두 번 올라가다 내려오고 다시 올라갔죠. 그다음 다시 밀려 내려왔다가 세 번째 이때 본격적으로 이평선의 기울기가 반짝거리고 움직였던 게 요때가 한 번 있었고 여기가 이제 급진적으로 한번 제대로 움직였네요. 여기를 보면은 이때가 5월 27일이니까 5월 27일 좀 줄여서 보면 5월 20일 날 요때가 되네요. 5월 20일 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자, 5월 20일 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저렇게 올라갔을까요? 한번 보면 때가 V 감자를 했네요. 감자를 했습니다. 감자. 주가가 감자를 하면서 이제 펄쩍 뛰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추세 상승으로 이루어졌다가 이렇게 올라갔다는 그런 모습이네요. 감자가 이 회사에게는 굉장히 큰 호재였습니다. 그럼 다시 밀려 내려왔고요. 지금 여기서도 보면은 이게 120평선이겠고요. 자, 120평선을 지지선으로 해서 60평선과 120평 사이를 이제 움직이려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는데, 음, 재무제표도 그렇게 좋지 않고 굳이 머리 아프게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넥솔론도 보면 자본 잠식이 됐고요. 그쵸? 제이준 이제 본 거죠. 동양, 대우에텍, 네이처셀, 삼화네트워크, 세우글로벌, EID 굉장히 많은데 시간이 너무 길어지네요. 눈으로 툭툭툭 보고 넘어가면 굉장히 빠른데 이걸 설명을 하니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저도 좀 더 빨리 움직이는 그런 걸 좀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일단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고요. 지금 실제 이 여기서 나타나는 종목들은 기술적 분석, 그러니까 가격, 프라이스에 대한 부분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기본적 분석에 대해서는 펀더멘탈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가 되고 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종목이 나오면 그 종목을 가지고 세부적으로 뜯어봐야 되는 그런 문제점은 가지고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보셨듯이 들어갈 만한 종목이 별로 없었어요. 아시아경제 하나 빼고요. 딱 그렇게 썩 마음에 드는 회사가 없었습니다. 위에서부터 거래량이 많긴 많았지만 다들. 이제 기본적 분석 쪽에서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까지 이제 다 이, 마무리가 되면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재무제표상에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 종목들은 걸러내는 그런 작업을 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조금 시간을 많이 잡아먹고 있는데 그때까지만 조금 더 기다려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